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왜 나한테 숨겼어요?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 이상철이 정년퇴직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잘렸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였죠. 이상철은 며칠 전부터 매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가서는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다정아,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상철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61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직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더욱이 지역이 결혼식에서 도망친 일로 온 가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까지 집안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당신이 매일 회사 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왜 이런 것도 숨겨요? 라고 말했어요. 58세의 김다정에게도 이 상황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조옥래 할머니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요. 88세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많아라고 중얼거렸어요. 손자 지역은 결혼식에서 도망치고 아들 이상철은 실직했고 이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아내 앞에서 다정아,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김다정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남편을 안아주었죠. 바로 그때 지역이 집에 들어왔어요. 지역은 부모님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 앞에서 자신의 실직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지역아,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 지역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결혼식에서 도망쳐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그럼 그동안 매일 어디 가셨던 거예요?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집에 있으면 너희들이 눈치챌까 봐서. 지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3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아버지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결혼해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지여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어질 거야.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줘야 해. 한편 지역이 은호의 카페에 이사 온다는 소식은 온 가족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이지환이 형, 정말 카페에서 살려고 해? 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지역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지환아, 나 이제 진짜 변해야 해. 은호한테 진심을 보여줘야 하고 가족들한테도 실망만 끼치면 안 되거든. 이수빈도 오빠, 그럼 가족들은 어쩌고? 아버지 실직하셔서 힘든데 오빠까지 집을 나가면. 이라고 걱정했어요. 지역은 여동생의 말에 잠깐 흔들렸지만 수빈아, 내가 집에 있어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은호한테도 진심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짐을 싸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실직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은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이 은호의 카페에 나타났을 때 은호는 정말 당황했어요. 선배, 정말 여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은호야. 나 여기서 자려고. 여기서 산다고요? 지역은 은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은호야, 나 이번에 정말 진심이야. 너한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어. 여기서 일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얻고 싶어. 은호는 지역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선배,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바로 그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성재는 지역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지역아, 너 여기서 뭐해? 성재야, 나 여기서 살기로 했어. 성재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은호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는데
지혁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줄 몰랐거든요. 야, 너 진심이야? 갑자기 여기서 산다고? 응, 진심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어. 은호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성재와 지혁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배들, 저 때문에 이상해지시면 안 되는데. 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은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성재도 지지 않고 후배님, 저도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지혁이가 돌아왔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정순이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지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 또 왔네. 우리 은호 또 괴롭히려고. 지혁은 정순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진심? 결혼식에서 도망치고 우리 은호 올린 내가 지금 진심이라고. 성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재라고 합니다. 정순이는 성재를 보고 너는 그때 그 깔끔하게 생긴 남자구나. 은호가 말했어라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재에 대한 첫인상은 지혁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한편 이지환과 박영나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던 지환은 영나의 버릇없는 태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슨 사모님 행세야?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성재 형 아니라 누구 부탁이든 오지도 않았어. 지환의 폭발에 영나는 당황했어요. 지환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몰라. 영나는 지환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영나는 어려서부터 고성희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환은 결국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성재 형한테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해. 영나는 혼자 차에 남겨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던 거죠. 그날 밤 영나는 어머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오늘 운전기사분이랑 싸웠어요. 고성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영나야,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영나를 괴롭혔어? 라고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버릇 없다고 했어요. 고성희는 딸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고성희도 영나를 너무 과보호해서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더 상처를 받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지환이 수빈이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고. 김다정의 현실적인 걱정에 이상철은 더욱 위축됐어요. 61세의 나이에 새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조옥래 할머니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섰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지금 서로 원망해봤자 뭐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지. 김장수 외할아버지도 맞아. 우리 때는 더 어려운 시절도 견뎠잖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33년간 가장 역할을 해왔던 자신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상철은 혼자 공원에 나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우연히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게 됐어요. 그 남성도 최근에 명예퇴직을 당한 60대 초반이었는데요. 요즘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직이라도 하지, 우리는. 이상철은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더욱 실감하게 됐죠. 한편 고성희는 은호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은호는 고성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은호 씨, 요즘 어떠세요? 카페 일은 힘들지 않고요? 고성희의 관심 어린 질문에 은호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호는 지역과 성재의 이야기를 고성희에게 털어놓았어요. 고성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친어머니라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호 씨, 제 생각에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성희의 조언에 은호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재가 나타났어요. 성재는 고성희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희도 당황했어요. 성재 앞에서 은호와 만나는 모습이 들키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성재야. 나는 그냥. 은호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성재가 대답하려는 순간 고성희가 재빨리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성재는 계모 고성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을 보고는 일단 입을 다물기로 했죠. 그날 저녁 성재는 집에 돌아가서 고성희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카페에서 그분과 뭘 하신 거예요? 고성희는 성재의 질문에 난처해했어요. 성재야,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요? 어머니, 혹시 그분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고성희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성재야, 엄마를 믿어줘. 나쁜 일은 아니야. 성재는 계모의 말을 듣고도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박진석이 집에 들어왔어요. 성재야, 너 왔구나.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박진석은 아들을 서재로 불러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재야,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 횡령 사건 이후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참여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진짜로 후계자 역할을 해야 해. 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부담을 느꼈어요. 사실 성재는 사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가족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상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과 성재, 은호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게 더욱 복잡해져가는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았어요. 화려한 날들 보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상철 아버지 이야기 쓰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61세에 갑자기 실직이라니. 김다정 어머니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며 우는 장면에서는 진짜 같이 울 뻔했어요.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상철 아버지가 어떤 일자리를 찾게 될지도 예상해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의견을 반영한 줄거리로도 만들어 볼게요.